양민의 멘토링 민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핫한 주제로 여러분하고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오늘 함께 하실까요? 자, 준비한 자료는 우리 민법에 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법률 행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인식을 했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력이 어떤 때는 유효가 되기도, 어떤 때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취소가 되기도 해요. 즉 상대방의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적인 처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에 관한 총정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에도, 어느 교재에도 언급이 없어요. 민총이나 물권법이나 계약법이나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망라적으로 끌고 와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 친이 아닌 의사표시죠. 목 상태가 오늘 조금 안 좋습니다. 어제 촬영할 때 잠깐 목이 안 좋아서요. 친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친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로 되죠. A를 표의자, B를 상대방. 표의자가 진위 없이 했다는 거죠. 진위 없이. 진위 없이 건물을 증여한다고 했다. 증여한다고. 증여하는데 이게 진위 없었다 이거죠. 진위 없이 한 거. 이를 우리는 비진위 표시라고 하죠. 이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악의죠,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둘 중에 하나면 무효죠, 무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무효다, 무효. 107조죠. 비진위 표시 단서 부분. 거꾸로요. 몰랐으면, 상대방이 몰랐어요, 몰랐어. 진이 아님을, 얘가 줄 의사 없다는 것,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몰랐어요. 몰랐어.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되겠습니다. 유효. 따라서 비진위 표시가 무효로요. 무효로 처리될 때는 이때다. 표의자가 진위 없이요. 진위 없이 헛소리한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무효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우리 시험에는 19회 시험에서도 26회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26회 시험에서는 친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니죠.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 두 번째 질문 보실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3자의 사기에 관한 논점이죠. 민법 110조 2항 되겠습니다. 110조 2항에 제3자의 사기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A하고 B하고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누가요? 제3자가. 제3자가 이렇게 껴드는 거죠. 제3자가 껴들어서 B를 이렇게 사기쳤다. 이를 제3자의 사기. 저는 삼각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각사기라고.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사기치는 형태가 이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기획부동산이 부동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매수자하고요. 매수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누구를요? 제3자를요. 제3자를 내세워서 이 고객을 사기치는 거죠. 제 아는 공법 선생님 한 분도 이렇게 해서 땅을 샀어요. 누가요? 사모님이.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요. 여름에 아주 오래된 친구한테도 연락이 온 거죠. 뭐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놀고 있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수다를 둘이 1시간 떨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친구가 쓱 하나 던진 거죠. 너 혹시 여유자금 있냐 그랬더니 조금 있어 조금. 우리 신랑이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한 거 좀 있거든. 그랬더니 그래? 내가 평창에 거기 개발지역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투자 들어갈래.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말리는 거죠. 말려가지고 여기는 부동산, 기획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땅이 쓸모없는 이 땅을 이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이 친구한테 개발정보가 거짓인데 이걸 속아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계약을. 그래서 샀다는 거죠. 덜컥. 이 친구 믿고요. 이 친구 믿고 기획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땅, 이 땅을 삽니다.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사요. 그냥 바로 계약하고 돈 보내요. 화끈하죠. 아주. 그리고 이분이 저 실태를 아는 건 언제냐면 자기 신랑이죠. 신랑 강의 끝나고 10월 달에 강의 끝나고 그때 신랑이 야 우리 땅 사는 거 한번 구경 가자 하고 갔어요. 차 끌고 갔더니 또 내비가 갑자기 차가 딱 쓰는 거죠. 왜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바위산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죠. 딱 거기에서 그걸 사는 거죠, 이렇게. 이 친구한테 제대로 한 방 당한 거죠, 이렇게. 사기당한 거예요. 이를 제3자의 사기라고 그래요. 기획부동산이 직원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사기치는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제3자의 사기예요. 그럼 이 사기 당한 사모님은 이 계약을 당했으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러죠. 이거 사기 당했으니 이거 취소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 사기는 제가 친 거고요, 직원이요. 직원이 사기를 친 거고 얘는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이 사기 친 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기획부동산 측에서 저 친구가 사기쳤다는 걸 어떻게 했을 때? 알았을 때. 알았거나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취소를 해줘요. 너 알았냐 이거죠, 알았냐. 아니면 알 수 있었느냐.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99% 얘는 몰랐다고 그러죠. 나는 몰랐어, 얘가 장난질한 거. 제가 농간 부린 거 나는 몰랐어. 몰랐으니까 선이죠. 선이면 이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는 게 제3자의 사기, 소위 삼각사기라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삼각사기인데 취소는 전제 조건이 이거다 이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여기는 취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달라 이렇게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뭘로 돼요? 결론이 무효로 돼요. 무효로. 근데 제3자의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취소로 된다는 거죠. 이 점이 달라요. 정확하게 여기를 때리셔야 돼요. 이쪽은 무효, 여기는 취소.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대리인의 사기 부분이죠.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이 제3자의 사기와 성격이 살짝 달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도요? 선이어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제3자의 사기하고 달라요.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이렇게요. A하고 C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A의 대리인이, 이걸 B라고 해볼까요? A의 대리인이 누구를 B를 사기쳤다 이렇게. 그럼 이 사기당한 B는 대리인한테 이렇게 농간을 당한 거죠. 이렇게 농간을 당한 거죠. 계약은 A랑 한 거고 이렇게요. 계약은. 이때 B가 이 계약 취소할 때요. 취소할 때 아까처럼 제3자의 사기에서는 A가 어떻게 한 때 A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만 취소를 해줬죠. 근데 대리인의 사기는 B의 입장에서는 대리인하고 본인은 별개 인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동일한 의사를 가진 한 사람이다. 동일인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니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 얘가 대리인일 때, A의 대리인일 때는 B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동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A가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몰랐어도. 알았을 때도 취소되고 언제도 몰랐어도 취소된다는 점. 이 점이 다르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알았거나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낸다는 거죠. 이 지문은 어디에서 타당한 거죠? 제3자의 사기에서. 제3자의 사기에서는 이 지문이 타당한 거고요.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이러면 거짓말이다. 뻥이다. A가 알았어요? 몰랐어도죠. 선이요. 선이. 제가 그래 이거를 오리발 내밀다고 그랬어요. 얘가 오리발 내밀어도 취소가 되더라 이거죠. 왜냐? 한 통속이니까 얘네 둘이. 얘를 대리인의 사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3자의 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고요. 알든 모르든 선악 불문하고 취소를 합니다. 이 점이 제3자의 사기와 차이를 보여주는 점. 이어서 네 번째 인식 가능성입니다. 표현 대리 부분입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는 거죠. 외관. 그 외관 형성에 누가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죠. 원인 제공. 자, 여기 보시면 A, B, C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양팡 사건을 여기다 접목을 해보면 이렇게 이걸 풀어갈 수 있어요. 양팡이 엄마하고 같이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이렇게요. 이쪽이 매도인. 이때 양팡이 대리권을 엄마한테 위임을 해줬다.
저 가지고 엄마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위임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유권대리죠. 두 번째는 대리권 위임 안 했는데 엄마가 계약했다? 그럼 무권대리가 되죠. 표현대리는 뭐냐면 이런 형태죠. A가 저 매수인한테, 이 매도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엄마 있는 데서 상대방 있고.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대리권 줄게요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대리권 줄게요라고 통보를 하고 실제는 어떻게 돼? 실제는 안 줬어. 실제는.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되죠. 겉으로 보세요. 겉으로. 이걸 외부 관계라고 그래요. 외부적 수권이라고 그래요. 외부적 수권. 외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보면 이 상대방 눈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뜨고 쟤를 쳐다보죠. 얘 눈에는 얘가 뭐 같아요? 얘가? 엄마가? 대리권 얘가 양팡이 준다고 그랬죠. 준다고 통보했죠. 외부적으로 보면 대리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 준다고요. 얘가 얘한테 통보했잖아. 뭐라고요? 엄마한테 내가 대리권 준다고. 통보를 해서 대리권 있는 걸로 보여요. 실제는요. 실제는 안 줬잖아요. 안 줬죠. 그러면 이분이 바로 표현대리라는 거죠. 겉으로는 어때요? 외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대리권 있는 것 같아. 실제는요. 없습니다. 이를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누구 눈에 보면? 상대방 눈으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없잖아요. 이를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표현대리로 이 양팡이 책임지려면 엄마가 거래한 거에 대해서 얘가 책임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이요. 이 상대방이 누구죠? 제3자가. 제3자는 대리권 없다는 거. 실제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 이거죠.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점. 여기가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엄마가 대리권 없다는 거, 실제는 대리권 없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을 못하고 있어야 되니까 선이 무과실이어야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양팡 본인이 다 뒤집어 쓴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누굴 말해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어떤 요건 충족을 해야 되느냐? 선의에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충족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요건. 만약에 선의인데 제3자가 선의인데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어. 그러면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선의에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선의만 있죠. 선의.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과실이 있으면.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뭐하고 다를까요? 여기? 통정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어떤 요건이면 돼요? 선이면 되죠. 선이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가 어떤 요건이면 갖춰요? 선이면 뭐가 되죠? 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어떤 요건? 선의이면 돼요. 선의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제3자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표현대리에서는 제3자가 어떤 요건이요? 선의 무과실까지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네 번째 끌고 오셨어요. 네 번째. 첫 번째, 진위 아닌 의사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제3자의 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죠. 세 번째, 대리인의 사기죠.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선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 점 구별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선의에다가 무과실까지 충족해야 된다는 점. 다섯 번째, 등기부취득시. 이거 물권법에 나오죠. 등기부취득시요. 이거는 점유자가 선의에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됩니다. 똑같아요. 위하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이거죠. 표현대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등기부취득시에서 점유자는 선의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무과실 요건까지 갖춰야 취득시효가 됩니다. 여섯 번째 보실까요? 계약법에 나오는 주제,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추궁하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요. 하자를, 빌라의 하자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무과실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야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어요. 가령 수험생한테 질문 들어온 걸 여기다 한번 사례로 접목을 해보면, 이 모텔이죠. 이 모텔을 B가 샀어요. 40억에. 여름에 샀어요. 여름에 살 때는 이 모텔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고 나서 겨울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앞에 주차장 있죠. 이 주차장에 이 시멘트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그러면 이 매수자가 이 하자 때문에 입은 피해 있죠. 이 피해에 대해서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걸 수 있거든요. 이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하자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된다, 선이. 이거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의 전제 조건이에요. 선이 무과실이면 둘로 나눠지죠, 둘로. 이것 때문에 목적 달성 못하면, 목적 달성하면 못하면 목적 달성을 못한다. 그러면 계약 어떻게 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파기해버린다. 계약 해제로 해결합니다. 해제한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차장에 하자가 생겨도 모텔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면 목적 달성 불가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면 그때는 해제가 안 되고 이거 파기 안 되고 뭐만? 손해배상, 주차장 공사비요. 손해배상만 받아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하자는 언제 생긴 건가요? 계약할 때 있었던가요? 계약하고 나서인가요? 바로 이 하자 판단이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언제로 하느냐? 계약 당시가 기준이에요.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잔금 치르고 나서 모텔 넘겨받았죠. 넘겨받을 때가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 기준? 계약할 때. 이때는 하자가 없었죠. 나중에 운영할 때 하자 생긴 거죠. 이거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책임의 하자라는 판단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요건은요, 선의 무과실 요건,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요. 우리 민법에 선의 무과실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요거는 두 개죠. 여기 두 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이쪽은 무효로, 이쪽은 취소로 정리가 되셔야 되죠. 대리인의 사기는 특히요. 알았을 때뿐만 아니라 뭐여도 선의여도 취소를 해주더라. 이 부분 구별 잘 해두셔야 되고. 그 시험은 이 부분이요.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 문제로.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요건하에 법률적으로 추궁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의유를 하고 있죠. 규율을. 그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선의 무과실로 다 달라요. 그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5월 달에 생겨야 돼요.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에서 생기지 않던 능력이 이제는 생겨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끝내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고득점으로 방향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걸 수 있는 게 2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 게 몇 개? 3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여도요? 악의여도.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선악 불문하고 뭐 하는 경우? 인정되는 거. 이것도 있어요. 이거 민법에 꽤 있어요. 자, 오늘 상대방의 무슨 가능성? 인식 가능성. 이 부분 중점적으로 여기서 끝내기를 같이 해보셨습니다.